여기도 일단 표를 옆에다 놓고 이거야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주시죠. 다니엘서의 메대인 다리오. 그러면 메대 사람 다리오에 관한 성경의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메디아 왕 다리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었고 또한 메디아 군주였다. 이 내용은 다니엘서에 있는데 메대 국수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다니엘서 9장 1절. 다리오는 벨사살이 죽자 바벨론을 통치하는 지배권을 받았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5장 30-31절. 그는 다리오 왕이라는 왕의 칭호를 가졌고 다리오의 원년과 같이 그의 통치 횟수에 의해 그 시기가 표시되었다. 예, 뭐 특별하게는 문제가 없고요. 이 다리오가요, 자기 아버지 시악세레스가 너무나 오랫동안 통치를 하는 바람에 이 다리오가 왕권을 젊었을 때 물려받지를 못하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물려받은 거죠. 그때 당시 62세쯤에 나라를 물려받았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이제 노인이 되어서야 이제 왕 위에 오른 거죠. 적어도 중년 이후. 그래서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통치하기 시작한 요때의 나이가 62세였다라는 단서가 이 메대인 다리오가 어느 왕인지를 찾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메대인 다리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사건이 마치 다리오가 느부갓네살 왕 때 점령한 사건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갖고서 그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 죽고 나서 메대인 다리오가 바벨론을 통치했다는 말을 고레스 시절에 통치했다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의 나이는 62세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고레스는 아마도 요때쯤 태어났거든요. 메대인 다리오가 통치하기 조금 전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점령했을 당시에 고레스의 나이는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24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대쯤 됐을 때예요. 30대쯤. 그러니까 나이가 안 맞아요. 그래서 62세라는 단서가 메대인 다리오를 찾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뒤에 이제 또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메대인 다리오는 120명의 총독들을 임명하여 세 사람의 총리 아래 두었는데 그 중 하나가 다니엘이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시건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서 6장 28절에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통치 시대와 바사사란 고레스 왕의 통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알려져 있다. 이 구절은 고레스가 메대인 다리오 이후에 다스렸다고 가리키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히브리어 통치라는 단어를 이중으로 사용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여기 다니엘서 6장 28절을 보면 다리오 왕의 통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통치 시대. 그래서 다리오가 먼저 나오고 고레스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이전에 다리오가 있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 통치라는 단어를 이 두 사람을 묶은 후에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리오 왕의 통치, 고레스 왕의 통치, 아예 따로따로 수식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두 사람의 통치 순서가 다리오가 먼저 통치했고 고레스가 나중에 통치한 거다라는 걸 명백하게 해주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읽어주시죠. 요세푸스에 따르면 다니엘은 다리오에 의해 바빌론으로부터 메디아 땅으로 이주했다. 더욱이 그는 예언자 다니엘을 데리고 메디아로 함께 가서 그에게 아주 큰 명예를 주고 자기와 함께 있게 했다. 메대인 다리오가 다니엘서 이외의 기록에서는 이 표현으로 언급되지 않고 당대의 쇠기문자 비문들이 곧 느부갓네살과 고레스 사이의 바빌론 왕을 그 칭호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역사성이 부정되어 왔고 그의 통치에 대한 구약 성경의 표현이 혼합된 전승들의 합성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다니엘의 이야기는 진정한 역사 문서의 모든 외양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많은 역사적 기록이 부재하지만 이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예. 다리오가 메대 땅으로 다니엘을 데려갔다는 거죠. 예. 자, 지금까지 이야기가 벨사살의 정체성, 또 다리오, 메대인 다리오의 정체성, 도대체 누구냐 하는 논쟁들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체를 찾으셨습니까? 지금 표정들은 뭐 그런가 보다 이런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자, 메대인 다리오가 바벨론을 지배한 것은 예, 어떤 그 힘을 이용한 게 아니라 벨사살이 죽게 되면서 위임 통치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만요, 그 위임 통치 기간 중에 아주 상당한 업적을 이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도를 좀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이게 메대거든요. 메대인데 바벨론까지도 지배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대가 산악지대고 바벨론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산에서만 주로 있던 사람들이 이제 평야로 나왔어요. 그럼 풍부한 곡식이 있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배하다 보니까 힘이 생기죠. 그리고 이집트를 정복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 메대인 다리오가 바벨론하고의 연합군을 이끌고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점령하냐면 에티오피아까지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을 점령하게 되면 또 나일강을 따라서 엄청난 조공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그 이익을 가져오게 됐기 때문에 이 메대인 다리오가 그게 너무 기뻐갖고 180일 6달짜리 파티를 벌여요. 그 파티를 벌이고 그러는 축제의 와중에 자기 왕비가 아름다운 걸 뽐내려고 파티장에 나오라고 하죠. 그런데 왕비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거절하니까 야,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남자들 망신이다. 응? 여자들이 앞으로 말 안 들을 거 아니냐. 본보기를 보이자. 그래서 왕비를 폐위시켰죠. 그게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와스디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메대인 다리오의 먼저 첫 번째 왕비가 와스디예요. 그래서 폐위를 시켜버리게 됐고 그 후에 이제 메대인 다리오가
바벨론 통치를 끝내고 메대로 돌아갔죠. 돌아갔지만 이제 메대로 돌아가서 180일 연회를 이제 하고 뭐 이랬는 메대로 이제 돌아갔는데 이제 왕비는 폐위시켰으니까 이제 새로운 왕비를 맞이한 것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근데 박사님, 예. 저게 그게 아하수에로가 아닙니까? 그 아하수에로가 네. 메대인 다리오예요. 아,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가 메대인 다리오예요. 예. 근데 그러면 이 수상궁이 예. 이 수상궁은 페르시아에 있는 메대가 페르시아 지역까지도 이미 통치하고 있었던 때죠. 메대의 영향력이 액바타나가 여기 있고요. 수산궁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쪽에 있고 그때 당시는 페르시아는 속국이었죠, 그냥. 네. 속국. 분봉왕이라고 하죠. 이제 신약 성경에서 헤롯이 분봉왕이었던 것처럼 요 페르시아 지역의 분봉왕이 고레스의 아버지였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바타나는 여름 궁전, 수산궁은 겨울 궁전,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아요. 지금 저기 정경아님께서 뭔가가 막 풀리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이거를 페르시아라고 네. 지금 기존에 그 성경 공부를 했던 틀하고 네. 완전히 달라요. 네. 자,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또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쉬는 시간이 왔습니다. 예. 굉장히 1시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보람있게 쉬는 시간을 10분 쉬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들 준비됐나요? 학생들이 도망갔다. 학생들이 탈출했다. 예, 3시간 강의라서 뭐 옆에 간식도 놓고 드시면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경아님, 황정아님 살아계신지요? 조윤숙님 도망갔다. 네. 네. 아, 예, 지금 뭐 무너지는 몸을 어쩌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 박사님 그 에스더서 보면 예,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 3년이 그 아스티아게스가 이 바벨론을 위임 통치한 3년째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보면은 메데인 다리오가 위임 통치하기 조금 전에 이제 메데의 통치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따져서 3년인지 여기서부터 3년인지는 이제 내용을 구별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3년에 무슨 일을 했다고 기록돼 있죠? 제3년에 그 180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제3년이 아마도 위임 통치하고 나서 3년일 수도 있겠네요. 574에서 예. 그 제3년이라는 말이 즉위한 그때로부터 즉위한 첫 해로 따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세 번째 해 이런 뜻이 되니까 2년 후라는 뜻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그거는 바벨론식 연수 세는 것하고 그 유대식 연수 세는 거가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왕이 된 지 3년이라고 하면은 요 시기가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그 메대 왕이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바벨론의 통치도 그죠. 이어서 바벨론도 행사하게 통치하게 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집트까지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그리고 손쉽게 네, 정복했겠죠. 아마 뭐 이제 네.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갖고서 출정을 했을 테니까. 그리고 네. 돌아와서 이제 위대한 업적을 이제 자축하는 그런 스토리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여섯 번째인데요. 역사적 인물로서 메데인 다리오를 추적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선 역사학자들이나 그 연구가들이 이제 이 메데인 다리오를 잘못 자리매김하는 바람에 이제 오류가 발생한 것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서단비 전도사님 읽어주시죠. 역사적 인물로서 메데인 다리오에 대한 추적. 메데인 다리오를 바빌론과 그리스 문헌에 언급된 사람들과 동일시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동일시된 몇 사람들을 말해보자. 메데인 다리오에 관한 이론들을 제안했던 다양한 학자들이 저지른 몇 가지 공통적인 오류가 있다. 예. 1번. 고레스의 바빌론 함락과 관계된 메데인 다리오. 자, 표에서 보면은 여기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겁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함락시킨 이야기 읽겠습니다. 첫째로 학자들은 메데인 다리오가 고레스 대왕에 의해 바빌론이 함락된 때와 반드시 관련된다고 추정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적이든 세속적이든 어떤 문서도 이렇게 관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데인 다리오가 바빌론으로부터 나라를 접수한 다니엘 5장에는 고레스 대왕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마찬가지로 고레스의 바빌론 함락을 기술하는 이야기에도 메데인 다리오는 언급되지 않는다. 메데인 다리오가 갈대아 왕국을 접수한 것과 고레스의 바빌론 함락을 관련시키는 것은 메데인 다리오를 확인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오류이다. 예. 다니엘서 나오는 메데인 다리오가 고레스 왕이라고 연결시켰던 사람들의 오류가 있다. 모순이 있다. 좀 전에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고레스 대왕의 총독으로서의 메데인 다리오. 둘째로 학자들은 바빌론이 몰락한 주전 540년 이후에 고레스의 총독을 찾아야 한다고 추정했다. 다니엘서의 놀라운 요인은 메데인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하의 총독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잘못된 가정을 통해 학자들은 메데인 다리오의 신원을 역사적으로 너무 늦게 잡았다. 예. 메데인 다리오가 고레스 통치하에 어떤 장군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인데 그것도 역시 모순이 있다는 거죠. 예. 자, 3번까지도 읽어주시죠. 고레스 대왕 이전 사람으로서의 메데인 다리오. 다니엘의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데인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앞선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다니엘서 6장 28절 참고. 다니엘 예언의 급진적인 비평가들은 메데인 다리오에 대한 아무 증거가 없다고 습관적으로 선언하지만 세속사에는 메데인 다리오의 외적 흔적이 있다. 이 역사적 증거는 그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전의 바벨론을 다스렸다고 확증하고 있다. 예, 세 번째가 이제 이제 올바른 이야기라는 거죠. 예. 자, 성경 외적인 증거. 이 메데인 다리오가 고레스 이전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외적인 증거입니다. 읽어주시죠. 요세뷸스는 메데인 다리오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역사적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메데인 다리오는 비평가들이 우리에게 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대 저자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크세노포는 한 메데인이 바벨론의 왕위를 계승했다고 말한다. 그의 이름이 키아크세레스라고 한다. 크세노폰의 입장은 낭만적이고 그가 언급한 이름을 다른 진술들과 조화될 수 없다.
역시 그는 분명 어떤 메대인이 왕위를 차지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네, 여기까지인데 이제 크세노폰은 아까 저 앞부분에서 좀 언뜻 소개가 됐는데요. 이 그리스 시절, 고대 그리스 시절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세노폰에 대해서 제가 어디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나와라. 아, 여기 있네요. 아, 여기 뒤에 숨었네요. 자, BC 5세기에서 4세기, 그러니까 BC 400년경쯤 그때 인물이고,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이자 저술가여서 그의 저술 속에 역사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메대인이 바벨론 왕위를 계승했다고 기록을 남겨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대인 다리오에 대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을 이 크세노폰은 키아크세레스, 이제 시악사레스라고도 발음하기도 하거든요. 시악사레스, 키아 적시스, 요게 알파벳이 하나 빠진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아이고, 시악사레스인데, 시악서레스네요. 이걸 X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는군요. 키아크세레스인데, 이것도 역시 그 표를 봐야 되네요. 표를. 짠. 예. 예, 크세노폰의 기록은 어떤 메대인이 바벨론을 지배했었다는 것까지는 맞게 기록을 했는데, 그 바벨론을 지배한 왕을 요 시악사레스라고 여기 있죠. 그렇죠? 시악사레스라고 잘못 자리매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잘못 자리매김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메대인이 바벨론을 지배했었다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읽어주시죠. 고대 그리스 비극작가 아이스키루스는 그의 페사이에서 한 메대인을 첫째 지도자로, 그 다음이 고레스라고 언급한다. 예, 우리 비극 작가라서 이제 뭔가 정확한 개연성을 가지고서 근거들을 가지고 비극을 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가 이제 만든 작품에 페르시아인이라고 하는 비극이죠. 비극을 만들었는데 고레스 통치 이전에 메대인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의 비극 작품 속에 넣어놨다는 거죠. 또 읽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아비제누스는 느부갓네살의 입을 빌어 신탁을 선언하는데, 오 바빌론인들이여, 나 느부갓네살이 너희에게 미래의 참화를 알린다. 우리의 신들을 동맹으로 삼는 페르시아의 노새가 올 것이다. 그가 우리를 예속시킬 것이고 아시리아가 자랑하는 메대인이 그와 연맹할 것이다. 이것들이 희미한 흔적이기는 하지만 고대 그리스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고전 주석에는 이 진술이 나타난다. 동전 다릭은 크세르크세스의 아버지인 다리우스를 위한 이름이 아니라 그 앞에 다른 왕을 위한 것이다. 그 앞에 이 왕이 메대인 다리움이 틀림없다. 예. 자, 이제 약간의 간접적이지만 그래도 단서가 되는 증거들인데 아비데누스는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뭔가 신탁받은 것을 말하는 그 대사 속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다가 페르시아의 노새가 올 것이다.
뭔가 강력한 통치자가 올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고레스를 암시하겠죠. 의미하겠죠. 근데 그가 바벨론을 예속시킬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강력한 나라인 메대가 이 페르시아와 연맹을 해가지고서 바벨론을 이제 무릎을 꿇릴 것이다. 그런 작품을 남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레스 이전에 다리오가 있었고 그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한 것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그의 작품 속에 표현했다는 겁니다. 역사 기록 속에.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파네스, 이 희극 작가인데,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나빅이라는 게 여기 보시는 대로 옛날에 금화를 이렇게 찍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다리우스 왕이라고 여겨지는 인물이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리오 대왕을 찍은 거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리오 이전에 메데인 다리오가 있었거든요. 이 메데인 다리오에 대한 존경심으로 이 동전을 찍은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파네스 주석에는 메데인 다리오라고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문장의 의미로 볼 때 페르시아인 다리오 이전에 있었던 다리오는 메데인 다리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고레스 이전에 메데인 다리오가 바벨론을 지배했었다는 흔적들을 성경 이외의 기록들에서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점점 상황은 이제 혼수 상태로 가고 있고